주까지가 그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도형 내용 이번 주까지 공부할 거고, 그래서 오늘 원 배우고 다음 시간에 아마 입체 도형일 거예요. 입체 도형에서 1학년 2학기에 나올 도형 내용 오늘 수요일 금요일까지 진행할 겁니다. 일단 원의 정의가 뭘까요? 원의 정의는 뭐게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그 길이가 근데 그 반지름이라는 건 이제 원의 정의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단어들, 개념들인 거지. 원의 중심도 마찬가지죠. 원이 있을 때, 원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되는 개념인 거니까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빼고 그 이야기를 빼고 해봅시다. 어떤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은 거를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반지름과 원의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안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더 개념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어떤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것, 그거를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의 정의예요. 그럼 원을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이 원에서 특성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나오죠. 그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을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의 중심은 원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원이라고 일컫는 거는 얘만 원이지 얘도 원의 일부인 건 아닙니다. 알겠죠? 원의 중심은 원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어떤 한 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반지름의 2배가 되는 길이를 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름이라는 거는 선분이 될 거예요.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겠죠. 선분이 될 거고, 선분이라는 이야기는 얘가 평각이 유지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으면 얘는 당연히 지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쉽죠? 선생님 오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아. 좀 약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원에 이제 호랑 현이라는 게 있는데, 원 위에 두 점을 잡아. 요랑 요거랑 이렇게 두 점을 잡았어요. 이 두 점을 잇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원 위를 따라서 이렇게 잇는 방법. 그러니까 옆에다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원 위를 이렇게 따라서 잇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 최단거리로 이렇게 직선으로 긋는, 직선이 선분이겠지? 선분으로 이렇게 딱 긋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 두 개를 이름을 각각 얘를 호, 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호가 되고요, 얘가 현이 돼요. 다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의 한 점으로까지의 거리고, 원의 정의는 뭐였죠? 어떤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것을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 위에 두 점을 잡아서 그 두 점을 연결하는데, 원 위에 따라서 연결을 하면은 호가 되고, 이렇게 선분으로 쭉 이으면 현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현은 선분이 되는데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렇게 현을 포함하는 직선에 대한 이름도 있거든. 얘는 할선이에요. 할선 많이 쓰진 않지만 이름을 알아보세요. 현을 포함하는 직선, 그 직선의 이름이 할선입니다. 또 요 현과 원의 이제 분리되는 요 도형, 이 부분을, 요 모양을 활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활처럼 생겼죠? 활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 점 두 개가 이어져 있는데 얘를 원의 중심과 이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면 얘는 부채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호, 현, 할선, 활골, 부채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오케이? 쉽죠? 자, 다음. 중심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원에서 이렇게 부채꼴을 봤을 때 요 점 두 개가 있죠. 요 호에 대한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을 여기를 중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점이에요? 이 호에 대한 관점이에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 되는 거예요. 호의 길이가 달라지면 중심각의 크기가 달라지겠지 당연히. 여기서 얘는 고정을 하고 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쪽 방향 1번 방향으로 이렇게 얘는 고정돼 있고 이렇게 1번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움직여. 그러면 호의 길이가 짧아지지. 호의 길이 짧아지고 중심각의 크기도 작아지겠죠. 반대로 2번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호의 길이가 길어지고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겠죠. 중심각의 크기의 범위는 0도부터 360도까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180도보다 넘는 각을 중심각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때는 요 각을 중심각으로 갖는 호는 x예요, y예요? x예요, y예요? y가 되겠죠. 근데 이때 그 되게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비례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예시로 보면은 그 받아들이는 게 되게 쉬워요. 여기가 45도야. 여기도 45도야. 요 각도가 같아요. 이 길이가 같겠죠? 그리고 지금 얘가 요거랑 그 두 개 붙인 거랑 봤을 때 얘는 이거 두 개 붙인 거거든? 두 개 붙인 거 봤을 때 이 길이가 두 배가 되겠죠? 이 각도 두 배가 되겠죠? 피자 조각이 이게 한 조각이라 했을 때 세 조각 붙이면 요 각도 세 배 되겠지? 이 길이도 세 배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길이는 비례하는데 뭐는 비례하지 않냐면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아요. 현의 길이는 얘를 피자 한 조각이라 했을 때 얘 두 개 붙인다고 이 길이랑 요 길이의 두 배가 이게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죠. 두 배가 아닐 것 같아 보이죠. 일단 대충 봐도 아닙니다. 요거는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시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하지만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방금은 피자를 예시로 조각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너무 대충 보였다 이거는. 피자 조각을 예시로 들어서 얘가 뭐 한 조각이라 했을 때 두 조각, 세 조각 붙인 거 뭐 이런 정수배를 이야기했지만 정수가 뭔지 알죠? 정수 자연수, 분의 정수배를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유리수 배수에 대해서도 적용되겠죠? 유리수라는 건 뭐예요? 곱하기 2.5, 곱하기 2.3, 곱하기 2.4 그렇죠? 무리수 배수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만 된다는 게 아니라 10도에서 15도가 됐어. 그럼 곱하기 2분의 3이 됐죠?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2분의 3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피자 조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뭐 한 조각 반 이렇게 어거지 피우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피자에서 넘어가자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연습을 해봅시다.
여기가 20도, 여기 30도예요. 이 길이 얼마가 될까요? cm. 12. 반응이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60. 60이 되겠죠. 오케이? 중심과 코의 길이가 비례하는 거. 현의 길이는 현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교재 특강 교재 원 부분 한번 펴보세요. 그 몇 쪽인가요? 거기 쪽수가 있나 근데? 1이라 돼 있지. 쪽수가 없지. 그거를 쪽수를 내가 갈아서 써야 되는데. 아무튼 원과 부채꼴을 찾아서 한번 펴보세요. 특강 교재가 어딨지? 여기 있다. 원과 부채꼴 1번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인 원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의 길이 24cm. 왜 24cm일까요? 현이라는 거는 그 선분이에요. 선분. 그러니까 곡선이랑 달라요. 선분인데 원 내부에서 그을 수 있는 선분이 가장 길이가 긴 거는 지름일 때가 가장 길이가 길겠죠. 그래서 1번에 5번. 3번 봐봅시다.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 활골 맞을까요? 네, 맞죠. 현과 호로 이루어진 건 활골 맞고, 니은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은 길이가 가장 긴 현이다. 반지름이 아니라 뭐예요? 지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반원은 활골인 동시에 부채꼴이다. 맞아요. 그쵸? 리을 원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은 호이다. 틀려요.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죠. 5번 봐봅시다. 한 원에서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지는 경우, 이거 아까 3번에 나왔던 이야기죠.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지면은 그게 무슨 도형? 반원. 반원이면은 부채꼴이랑 활꼴 같아지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럼 중심과의 크기 몇 도? 180도가 되겠죠. 다음 7번 가봅시다. AB, 호 AB의 길이가 4cm인데 중심과의 크기는 20도래. 그리고 저 반대편에 이런 거는 막곡지각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저 반대편에 CD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10cm. 뭐 비례식을 세워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감각적으로 대충 10도당 2cm겠구나 해가지고 풀어도 되고. 근데 그건 약간 스킬적인 방법인데 사실 정확한 식은 비례식이 제일 정확하긴 하겠죠? 아무튼 그렇고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도 뭐 비례식으로 풀든 뭐 알아서 그냥 1차 방정식을 잘 적당히 세우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고 싶은 대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냥 곱하기 4배 해서 갖다 했습니다. 6에서 4배 하면 24cm가 되니까 x-40에다가 4배 하면 x 플러스 20이라고 같아질 거라서 13분수를 풀었어요. 12번 봐봅시다. 12번 그 5라는 게 그 원의 중심에 대한 표현을 보통 5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점 5를 기준으로 A, O, B 각도는 이거는 AB에 대한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죠. 그리고 BOC도 중심각이고 COA도 중심각. 그러니까 점 5를 기준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게 3개의 중심각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3개의 중심각의 크기를 다 더하면 몇 도가 될까요? 360도가 되겠죠. 근데 그 3개의 각에 대한 그 크기의 비가 어떻게 돼? 그쵸? 5대 6대 9. 그러면 비율이 5대 6대 9인데 더해서 360이 되게 하려면 몇이 돼야 될까요? AO, C. 5 더하기 6 더하기 9 하면 얼마예요? 20. 5 더하기 6 더하기 9 하면 20이죠. 그러면 그 비율 1당 18이면은 곱해서 18 하면은 360이 나오겠죠? 그래서 비율 1당 18도일 거니까 AOC는 CA의 길이를 봐야겠네? 그러면 9 곱하기 18을 계산하면 되겠다. 9 곱하기 18 얼마? 162. 왜냐면 그리고 9 곱하기 18 이런 거잖아. 계산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9 곱 81 너는 알잖아. 81의 2배죠? 오케이? 그 계산을 그 일일이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초등학교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뇌 성장 과정이거든. 그게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고등학교 정도만 가도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 그렇게 성장이 된다는 게. 너네 나이 때는 아직 가능하니까 계산을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틀리더라도 너네 나이 때는 계산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를 나아가는 게 그게 좀 중요합니다. 또 뭐 해볼까? 14번 AC랑 BC가 있는데 요 AC랑 BC 합쳐가지고 그 AOB가 평각이 되죠? 그러면 얘가 크기의 비가 뭐 3대 1일 텐데 얼마랑 얼마여야 될까? 어, 45랑 135가 돼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3대 1인데 더해서 180인 거니까 아까 푼 거랑 똑같죠. 3대 1 해서 180이 되려면 합쳐서 4 비율을 합쳐서 4인데 4에 180이려면 1당 45라니까 180 나누기 4가 45인 거는 너네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외우게 될 거예요. 그 정도는 외우고 좀 좋아요. 4 나누기 180은 45. 또 보조선 긋는 거 한번 봐봅시다. 15번. 15번 어떻게 풀까요? 얘는 평행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평행하면 나오는 각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평행한 거랑 관련된 뭔가 뭘 접근해요? 그쵸. 억각이랑 동의각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동의각은 안 보이고 억각이 보이니까 그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x라고 해놓고 그 각을 BOC를 각을 x라고 하고 그 오른쪽 위에 억각인 부분은 x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다. 원의 중심과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요거는 반지름이죠. 요것도 반지름이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아야 되겠죠.
x가 되는데 여기가 180 마이너스 2x가 돼요. 그러면 얘가 24라 했고 얘가 3이라 했으니까 180 마이너스 2x 대 x는 24 대 3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걸로 계산하면은 바로 8대1로 계산하는 게 계산이 쉽겠죠. 8x는 180 마이너스 2x x는 180 x는 18 해놓고 항상 1차 방정식 관련된 문제는 x를 구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x를 구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x가 아니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했는데 BOC는 x를 구하는 게 맞네. 그래서 답이 18도가 될 거예요. 오늘 내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하니? 졸려?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아, 16, 17 뭐 같은 문제고 18번 한번 가봅시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 COD랑 AOB의 크기가 같겠죠? 같을 것 같지 일단 그 감각적으로.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게 그 감각적으로는 같을 것 같은 걸 이제 출발해가지고 왜 같은지를 판별을 했던 거든. 근데 이제 그 왜 같을 것 같은지 같을 것 같다라는 그 출발조차도 없으면 안 돼. 근데 그건 있어야 돼. 같을 것 같다. 같을 것 같은데?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같을 것 같. 근데 그러면 왜 같을까? 거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왜 같을까요? A씨랑 B가 같은데. 근데 A씨랑 BD가 평행한데 근데 그게 왜 같아? COD는 COD가 어. AC랑 ACO랑 같고 네, 같고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등변이고 이등변이고 다시 억각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같다. 그쵸? 처음에 유빈이가 얘기했던 평행인 거에서 그 COD에서 출발하는데 오른쪽 위로 억각으로 같아지는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오른쪽 왼쪽 같고 왼쪽에서 또 다시 아래로 억각으로 내려오니까 크기가 다 같죠? 그래서 그럼 가게 크기가 같네. 그러면 140을 180이랑 빼가지고 40 나온 거 2분의 1 하면 20도. 그래서 COD가 20도가 되겠다. 그래서 AB의 길이랑 D의 길이를 물어보이네. 그럼 20도 대 180도가 되겠죠? 그러면 9배가 되겠죠. 19번 한번 해보세요. 해봤나요? 다 몇 번일까요? 그쵸?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4번이 답인 것 같지? 그럼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 맞아. 그렇게 출발하는 거 맞고 그러면 그게 왜 4번이 답일까? 거기까지 이제 검토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 4번은 다를까요? 이걸 이제 증명하려면 검토를 하려면 그 AB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이 몇 도일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선지들이 다 호인데 이 호의 중심각들이 각각 몇 도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EF부터 EF는 40도가 되겠죠. 동의가 CD도 CD도 40도예요. 왜 40도가 되게 해요? CD의 중심각은 각 COD지.
그러면 COD랑 같은 값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봐. COD랑 같은 값 어디? AOB? AOF? AOF랑 그쵸? AOF랑 같아요. 그렇게 가도 돼. 선생님이랑 다르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가도 돼. 꼭지각으로 갔죠? 그러면 잠깐만. 아니야, 안 된다. 안 돼. 왜냐면 AD가 직선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COD랑 뭐랑 같아요? FAB는 같지 않은 것 같고 E 어떤 거? EOF COD랑 EOF EOF 맞는데 EOF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 이것도 아까 봤던 거였죠? 그러니까 COD가 내가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잘 들어봐. COD가 ODE랑 같고 이거는 평행선이라서 억각이죠. ODE랑 OED랑 같죠? 얘는 삼각형 OED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ED까지 왔어 지금. OED는 다시 또 그 EOF랑 같죠? 얘도 억각이죠. 그래서 EOF는 봤더니 아까 봤던 거였네. 동의각으로 같은 거 왔었죠? 오케이? BC는 바로 나와도 그냥 억각인 거 바로 나오고 AB의 중심각의 크기는 그럼 몇 도일까요? 몇 도? 140도? 아니에요. AOB의 크기 얼마예요? 18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100도가 되겠죠. 오케이? 21번 해보세요. 항상 호의 길이는 그 호의 중심각이 몇 도일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 호의 중심각이라는 건 또 어떻게 정의를 했었는지. 됐나요? 자, 어떤 사람 같이 해봅시다. 내가 힌트를 줬죠?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AB의 중심각이 어디가 되는지 찾아야 된다 했었죠. 중심각은 어떻게 어디를 보는 거예요? 각 A, O, B를 보는 거예요. A, O, B. 이게 중심각이지. 이걸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180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되겠다. 그럼 이 각을 어떻게 구할 건데?
뭐 대충 생긴 거는 30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출발하는 건 맞아요. 건강해요. 그렇게 출발해도 돼. 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30도가 평행하니까 동의각으로 크기가 같고 얘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각의 크기가 같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가 엇각으로 크기가 같죠. 그래서 30, 30이라서 60도가 되고 여기는 120도가 됩니다. 그래서 30도일 때 2라는 거는 120도일 때는 곱하기 4가 되는 8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 그리고 우리 방금 배웠던 단어들 무엇하냐면 원의 정의를 배웠어요. 일단 원의 정의는 뭐였죠? 산점에서 그치 그쵸 저희가 같은 점들을 모을 것 그게 원의 정의예요. 그리고 원에서 나오는 이제 뭐 이름 붙여주는 것들이 반지름이 있었고 지름이 있었고 원의 중심이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현과 호가 있었고요. 현은 이렇게 선분을 이은 거, 호는 그 원 위를 따라서 곡선 형태로 이은 거, 두 점 사이를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은 거를 호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현을 포함하는 직선은 뭐라 그랬죠? 무슨 선? 할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을 포함하는 직선은 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름이 뭐예요? 아니죠. 호와 현.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건 활골이죠, 활골. 단원이랑 다른 거예요. 단원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와 반지름으로 이루어지면 뭐라 그래요? 부채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는 현의 길이와 비례하나요? 호의 길이와 비례하나요? 호의 길이와 비례하고요. 그럼 현의 길이와는 비례하나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이제 사실 방금 했던 거는 쉬워요. 방금 했던 거 너무 쉽고 딱히 뭐 고난도로 다룰 수 있는 게 없어. 유형도 되게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좀 어렵게 내면 진짜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좀 끝도 없이 귀찮게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길이를 구하고 막 넓이 구하고 색칠된 부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죠? 그거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 원주율이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초등 수업은 안 하는데 나는 내 기억에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거 배웠거든요. 3.14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맞나요? 아직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가 봐요. 아직도 3.14라고 나오나 보네요. 중학교에 그거를 3.14라는 개념을 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파이라는 거는 이름은 원주율이라고 부르고 원주율 문자로는 파이라고 쓰고 이 정의는 원의 지름의 길이로 원의 둘레의 길이를 나눈 어떤 원이든지 모든 원들이 지름의 길이와 둘레의 길이의 비를 구했더니 그 비율이 항상 같더라. 그래서 그거를 원주율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여기까지는 정의였고요. 그래도 내가 나름 학원 강사니까 그래도 파이는 이런 거야 외워 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냥 설명을 했고요. 사실 요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봤지? 이제 지워도 머릿속에서 요거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몰라도 되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 된다. L가 아닌 S가 S는 넓이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가 2파이 r이 된다. 오케이? 여기서 방금 나온 거야. 아까 그거 2r분의 L 이거 같은 식이지?
문자가 많이 나오면 아직 좀 어려웠나요? 같은 식이죠? 2파이 r 이거죠? 근데 이거에 의미적으로 뭐였어? 반지름 2배이면 지름이지. 원의 지름으로 L은 뭐야? 원의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누면 너 이름이 뭐니? 네? 어 탕이튼이요. 유찬아 그 답답하고 약간 좀 졸리고 하면 마스크를 벗어. 아니면 일어서서 수업을 듣든지. 지금 내가 수업하고 있는 7명 중에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말똥말똥 보고 있는데 너만 계속 1시간 내내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답답하지. 그치?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듣든 일어나서 수업을 듣든 너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걸 다시 돌아와서 그냥 이게 원래 정의가 이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야. 그냥 원의 둘레의 길이를 그 지름의 길이로 나눈 거를 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온 그게.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된다.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왜 파이 r 제곱이 되나요? 요거는 이제 증명이 불가능해. 이거는 파이 r 제곱 증명하는 게 나중에 그 미적분 배울 때 처음 배우게 되거든. 근데 이거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S는 파이 r 제곱 요거 2개.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고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쉽죠? 그래서 기본 문제는 간단해요. 예를 들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어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있어요.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4파이가 되죠? 오케이? 4파이.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10파이.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4파이.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네,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어려워지냐? 그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좀 말할 거 여기다 60도라고 했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넓이는 S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여기 S가 붙은 문자가 있으니까 프라임을 쓰고 25파이를 먼저 계산을 해. 전체 원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하면 될까요? 그쵸. 360분의 6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6분의 1이니까 6분의 25파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넓이를 계산하면 되고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2파이 r이 얼마인데? 10파이 곱하기 360분의 60 끝? 요거 하면 뭐 나온 거야? 둘레의 길이에 6분의 1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더하기 반지름 곱하기 2 플러스 5 더하기 5가 나와야 되겠죠? 요거랑 요것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6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6분의 10이면 3분의 5겠네요? 3분의 5파이 더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잊으면 안 됩니다.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에서는 반지름의 길이의 부분 이렇게 두 번 더하는 거. 그리고 코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더해야 되는 거. 넓이는 그냥 배울만 하면 된다. 오케이? 또 마지막으로 공식이 하나가 더 있네요. 부채꼴의 넓이인데 이렇게 x도가 주어졌을 때 요 넓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분의 x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맞는데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그 둘레 전체 말고 요것만 딱 요것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되죠. 그죠? 요거는
그러면 봐봐. 요 식의 양변에 2분의 1 r을 곱해볼게요. 오케이? 양변에 2분의 1을 r을 곱해볼게.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요? 2분의 1 rl. 우변은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되죠. 근데 이거 얘랑 똑같네요. 그럼 s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걸 해놓고 해석을 해보자. l은 뭐였어? l은 요거를 a라 했죠. 요거를. 그치? 요거를 a라 했죠. 그리고 r은 뭐야? r은 반지름의 길이지. 그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s는 뭐였어? 이 부채꼴의 넓이죠.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곱하고 rl을 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된다. 2분의 1 rl. 쉽죠? 쉬우리라 믿어요. 여기가 끝. 자 그러면 지금 47분인데 한 3분 정도 배운 거 복습하면서 그럼 다시 암기하고 쉴게요. 원주율이라는 걸 배웠는데 원주율의 기본적인 정의 자체는 지름분의 둘레인데 뭐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요걸 R이라 했을 때 요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둘레는 2파이 R이 되고요.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리고 부채꼴이 있을 때 요거를 R, 요거를 L이라 하면 요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RL. 요거는 좀 생소하죠? 요거는 배웠네. 2분의 1 RL. 오케이? 2분의 1 RL. 그래서는 2분의 1 RL. 됐죠? 끝이야. 끝.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해주면 요건 왜 길이는 왜 L 혹은 L이라 하냐면 넓이는 왜 S 아니면 S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퀘어에 갖다가 S라고 해요. 스퀘어가 정사각형보다는 분자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해봤자 알 것 같아.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